안녕하세요. HLB 개인이 100만 주나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많은 수량을 매도하고 HLB를 떠난 건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주주님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HLB는 원래 장대 양봉 나오고 다음날은 음봉으로 내려오니까 다시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매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란 건 무려 100만 주나 매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많아야 50만 주 때 매도가 나왔는데 이번엔 많았을 당시에 50만 주보다 2배 많은 무려 100만 주나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큰 급등이 없었던 걸까요?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전 차트에서도 8% 급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100만 주를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100만 주를 매도한 건 반대로 누군가는 매수했다는 건데요. 외국인이 전부 받아냈습니다. 100만 주를 매수했죠. 받아냈다기보다는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했습니다. 매도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걸 받아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로 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리니까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탈출하거나 수익 실현을 했다는 해석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외국인은 왜 샀을까요? 쇼커버링으로 보입니다. HLB는 외국인 수급은 거의 높은 확률로 공매도 수급입니다. 그래서 쇼커버링이 대량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진양고 회장의 HLB 장내 추가 매수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매수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산불 나기 전에 미리 일부 물량을 쇼커버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예전에도 HLB한테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 공매도이기 때문이죠. HLB는 잘못 공매도 치면 진짜 산불 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 유튜브 댓글에 몇몇 분들이 HLB를 팔고 떠난다는 인사말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수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개인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팔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니까 오르면 일단 팔고 다행이다 안심하는 것이죠. 손실이면 손실을 단기간에 대폭 줄였다는 안도감이고 수익이면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봤다는 생각이겠죠. 왜? HLB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이죠. 최근에 HLB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벤처캐피탈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올라갈 건데요. 벤처캐피탈이 무엇이냐? 바로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투자 기업을 벤처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크래프톤이 있죠. 크래프톤이 상장을 준비하는데요. 크래프톤도 처음부터 큰 기업은 아니었죠. 초창기에는 작은 회사였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걸 벤처캐피탈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크래프톤에 투자한 상장사들이 있었고 최근에 크래프톤에 투자한 사실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저렴한 가격에 지분 투자를 하고 상장하면 대박이 나겠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POC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죠. 크래프톤은 정말 잘 커서 굉장한 기업이 되었죠. 하나의 크래프톤이 탄생하려면 여러 실패한 기업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바다거북이 100마리 중에 단 2마리만 살아남는 것처럼 말이죠. 리스크가 있지만 대박이 나면 정말 초대박이 나는 투자가 벤처캐피털 투자입니다. HLB도 앞으로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5% 이상 주주들에 보면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도 있고 K넷 문화 콘텐츠 전문 투자 조합이라는 곳도 있죠. 이 기업들은 아직 크래프톤이 상장하지도 않은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초창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무려 15%나 되죠. 만약 최근에 크래프톤의 가치가 많이 올라왔을 때 투자하려면 보통 돈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저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아무래도 보다 저렴할 때 성장 가능성을 보고 초창기에 투자해야 가능합니다. 크래프톤은 대략 얼마냐?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은 대략 35조 원을 기준으로 할인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최대 주주 장명규 의장과 아까 본 이미지의 지분 가치는 약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크래프톤의 장명규 의장은 지분율이 16%입니다. 그리고 약 1%포인트가 안 되는 차이로 이미지가 1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HLB가 벤처캐피탈로 성공하면 이런 대박 투자도 하는 날이 오겠죠. 크래프톤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코로나가 터져도 게임 이용자들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한 것이죠.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크래프톤의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는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플랫폼에 콘솔도 있는 걸로 보아 콘솔로도 즐길 수 있나 봅니다.
알고 보니까 엑스박스로도 배틀그라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엑스박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것이죠. 배틀그라운드는 출시된 지도 이제 4년이 다 돼갑니다. 2017년도에 출시되었죠. 하나의 웰메이드 게임이 기업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임은 아닌 것이죠. 오랜 개발 기간을 거쳐서 출시되었을 때 빛을 볼지 안 볼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런 리스크를 견뎌내고 성공한 게임입니다. 2018년도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액을 보니까 무려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면 하나로 약 1조 원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018년도에 1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처음 개발비를 빼고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작겠죠. 매출의 많은 부분을 기업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공장을 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많이 들어갈 것도 없겠죠. 물론 꾸준히 업데이트 비용은 들어갈 겁니다. 업데이트도 개발비죠. NC소프트는 업데이트 비용을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크래프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할지 판관비로 처리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업데이트 비용을 영업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매출 원가 자체가 없네요.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곧장 영업 이익입니다. 저번에 공부했듯이 매출액과 영업 수익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점은 기업이 공장을 안 돌려서 매출 원가라는 게 없을 때 곧장 영업 수익이라고 적습니다. 매출액이라고 적지 않는 것이죠. 보통은 매출액에서 비용 2번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영업수익으로 곧장 적으면 비용을 한 번 빼면 영업이익이 곧장 나옵니다. 영업수익이 작년 한 해만 1조 7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는 1조 원이었는데 약 7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조업과 다르게 가져가는 영업이익도 많습니다. 절반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챙길 수 있죠. 작년에는 1조 7천억 원의 영업수익에서 거의 절반인 7,700억 원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은 매출액의 절반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매출도 조 단위로 굉장히 큰데 그중 많은 부분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매출이 매년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 모바일 게임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2위에 있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2020년에는 1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만큼 모바일 실적도 대폭 강화될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장 점유율도 높고 실적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에 IPO를 하게 되는 크래프톤입니다. 전성기 때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것이죠. 엄청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크래프톤의 최대 주주는 장병규 의장인데요. 몇 년 전에 실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수천억 원 부자라고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상장하는 지금도 지분 가치를 보면 그대로 수천억 원 부자네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겠죠. 2007년에 크래프톤을 창업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배틀그라운드가 출시된 거니까요. 무려 10년간 배틀그라운드를 향해 달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0년간 하나의 게임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과도 맞서 싸워야 하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도 들었을 겁니다. 물론 전혀 그런 거 없이 꿈과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재미있게 사업을 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때 강연을 들으면서 배운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위력인데요. 컴퓨터는 세대를 거치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소위 시장에서 먹히는 되는 알고리즘과 안 되는 알고리즘을 굉장히 빠르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걸 여러 개 만들어서 되는 건 계속 빠르게 키워나가고 안 되는 건 킬하면서 순식간에 성장해버린다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역시 컴퓨터는 정말 강력한 도구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강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나의 행동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알고 수정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면 몇 년이고 아마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단 몇 초 만에 잘못한 것들은 전부 킬하면서 잘된 것들만 반복해 나갈 수 있죠. 단순히 그런 알고리즘의 코드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